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례 보금 자료론 이것이 대구 부동산의 단비가 될 것인가. 대구 부동산이 지금 빙하기를 맞았는데 봄이 올까 뭐 이런 주제로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한다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일이니까. 뭐 신문을 보니까 뭐 신문에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 23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1년 동안만 시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길래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이하입니다. 9억, 9억 이하고 대출 자격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다주택자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제가 볼 때는 영향이 더 있겠죠. 그렇지만 무주택자분이 이용한다.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주택자분은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1주택자분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을 거고, 구축을 신축으로 옮기기 위해서 할 수 있을 거고, 잔금 대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되시는 분,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대구 23년도 입주 물량이 3만 5천 세대, 6천 세대, 미분양이 12,000세대 이렇게 봤을 때 기존 주택이 안 팔려가지고 잔금을 못 치는 이런 분들이 일단은 대출을 이렇게 가지고 소유권 보존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은 펼쳐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간이 좀 커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기존 주택을 2년 내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런 상황이고,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5억. 좀 이따가 제가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뮬레이션을 지금 현재로는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되기 때문에 2억 5천을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했을 경우에 최정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원리금을 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일단 대출 한도가 5억이고 소득이 없어도 된다 이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강력한 거죠. 자, 소득이 없어도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50대, 60대, 20대 분도 살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 없어도 집 한 채는 살 수 있다. 대출금 내는 거는 모르겠고, 근데 DSR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DSR이 이건 1주택자분에 해당되겠죠. 만일에 지금 현재 1주택자분이 DSR 40%에 걸려가지고 대출이 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대구 부동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제가 대답하긴 그렇고, 자, 그래서 대출 금리는 쉽게 말해서 한 4% 초중반대, 저는 4.5%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상환 방식은 뭐 대출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은 아는데 최정식으로 사실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정식으로 분할 상환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만약 40년 대출을 일으켰다. 그럼 40년 동안 대출금 갚는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한 5년 10년 살다가 이사 가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23년도 1년 동안만 운영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DSR 안 보겠다. 소득이 없어도 상관없다. 자, 이야기고, 기존에 대출 있어도 5억까지 대출해준다. 이야기고, 자, 최정식 분할 상환. 요게 조금 신경 쓰이긴 한데,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는 5억까지 대출해주겠다. 9억 이하 아파트에만 유효하겠다. 이겁니다. 집에 두 채인 사람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4.5%,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는 3억 5천까지만 대출해주죠. 4.5% 봤을 때, 그래서 제가 5억이라 보고
2억 5천만 대출 일으킨다고 봤습니다. 40년 동안 대출 이자는 4.5%. 지금 연소득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했는 거지. 연소득이 영원돼도 대출해주겠다 이 이야기죠. 자, 체감식이 있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보통 요걸 선택 많이 하는데 요번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거는 요겁니다. 최정식.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리금이 증가한다. 요게 최정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무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난다 이거죠.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하고 이자가 증가한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95만 원에다가 나중에는 130만 원 낸다 이거죠. 요거는 2억 5천만 원을 대출 이렇게 쓸 때 이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200만 원 내다가 나중에는 얼마? 300만 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8년째 39년째는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거를 많이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대출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금 첫 달에는 95만원 그리고 5년이 지난 자, 5년째는 5년 마지막 달에는 100만원 냅니다. 요거는 2억 5천에 대한 거니까 5억에 대한 거를 생각했을 때는 5억 대출 자 40년 만기 월 200만원 정도 납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대출에 비해서는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애 최축 같은 경우는 80%까지 해주니까 쉽게 말하면 한 6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 돈 1억 5천만 있으면 대출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일에 23년도에 대구 아파트를 꼭 매수해야 되시는 분은 6억 5천만 원짜리를 매수하고 내 돈이 1억 5천 있다. 만일에 한 2억 정도 있다. 그러면 혹시나 꼭 매수해야 되면 4억 5천만 있으면 되죠. 4억 5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출은 최대한 많이 5억 내야 됩니다. 5억. 그래야지 숨이 안 막힌다. 아니면 돈을 너무 빡빡하게 두면 한 달에 200만원 원금 이자 못 내죠. 물론 소득이 충분하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몇 분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구는 내년에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이 1만 2천 세대고 금리도 높고 뭐 기타 등등 하기 때문에 주구줄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일부 영향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제 생각도 일부 영향은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럼 시장이 조금은 혼란스럽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자, 상승 시에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이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효과가 없듯이 하락 시에는 지금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 취득세, 자 취득세 감면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8%죠. 요것만 없애도 제가 볼 때는 일부 거래는 트일 겁니다. 요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대구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에는 영향이 있고 그렇지만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 DSR을 미적용하고 즉 소득이 없어도 되고 5억까지 대출을 준다는 것은 강력하기는 한데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약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은 대구를 위한 대구 세종 인천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 중에서 대구가 가장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반등은 대구가 가장 빠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부에는 영향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1주택자가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그분들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는가. 특히 내년에 분양권 입주하는 분한테는 제가 볼 때는 희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주택을 2년 내로 매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처분 조건부로 인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하여튼 참 정책이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일부 영향은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뭐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내년에 입주하는 분들은 이러한 정책도 있으니까 정부의 국토부에 질의를 하든지 주택금융공사에 1월달에 이제 이 상품이 나오니까 질의를 해봐야 되겠죠. 문의를 해보고 대비를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제가 대구 부동산 매수부 리스트와 수성구 70개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한 전자책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